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격동하는 시대에 이건 대한민국과 굉장히 연결된 일이기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가 이제 오랫동안 그 미국 의회나 미국은 젤렌스키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 편이 푸틴 편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이제는 뭡니까? 무기를 중단하라. 무기는 이제는 350 million 중에서 이제 보낼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중단을 이제 그걸 더 이상 보내지 말라. 그러자마자 그냥 푸틴이요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는 뭐 키예프서부터 이제 완벽한 이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격이 굉장히 아주 심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드론이 한 730개, 그다음에 공항 파괴, 키예프서부터 이제 뭡니까 우크라이나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푸틴이 저는 그동안 이제 많이 화가 나 있었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2022년에 시작되어서 이제는 가짜 이제는 평화 회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푸틴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 반충지대, 즉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 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쏘는 미사일이라든지 모든 무기가 사실은 독일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뭡니까? 오퍼레이션, 이게 뭡니까? 기능이 불가능한 그런 하이텍 기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까? 서방이 들어온, 그겁니까? 메르츠, 메르츠라는 독일 수상, 그리고 영국의 뭡니까? 수상, 그 다음에 매크론, 이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발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푸틴이 엄청난 이제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는 이것이 트럼프의 정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말이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관세를 500% 때려갖고 빨리 전쟁을 끝나게 만들어야겠다고 얘기를 할 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이게 바로 브릭스 회담이에요. 그래서 브릭스 회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트럼프는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경제 시스템을 영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의 새로운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쟁자는 누구냐? 브릭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브릭스일까요?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이제 퍼머넌트 멤버로 누가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석유 자원이 누구의 컨트롤에 있어요? 브릭스 컨트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들은 이미 GDP가 35%입니다. 글로벌 아웃풋이. 그 인구는 약 40%예요. 지금 현재 참가된 멤버만. 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까지 들어오고 있느냐. 멤버 중에서 벨라루스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풀타임 멤버는 아니고 그냥 파티시펜트 멤버입니다. 벨라루스, 볼리비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타일랜드,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오 마이 갓. 이게 모든 그 내추럴 리소스가 있는 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브릭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명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금 이미 아웃풋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 브릭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렸죠.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그 요번에 브릭스 회담은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커런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내가 관세를 500% 때리겠다. 근데 왜 유일하게 싱글 아웃, 푸틴을 싱글 아웃 했을까요? 그 이유는 푸틴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파워, 누구죠? 어떤 세력이에요? 로마 엠파이어의 마지막 세력이 두 개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는 서구 유럽, 하나는 동구 유럽. 동구 유럽의 파워는 누굽니까?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지난 역사적으로 1000년 동안 매우 못 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을 중심으로 한 동구 유럽 세력, 지금은 이게 유로피안 세력입니다. 물론 이 유로피안 로마의 세력이 지금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잡게 된다면요, 아시아가 다 잡힌 거예요.
인도까지 다 잡혔습니다. 그러다 모든 스탄 칸츄리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미국은 또 한 번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영국처럼 고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릭스에 들어가서 여기 인터피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수장인 누구예요? 푸틴한테 너 계속 폭탄 때려? 물론 푸틴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죠. 그동안 자기를 약올린 민스크 회담의 주관자들 누굽니까? 영국 대단하죠. 보리스 존슨 들어와서 이 평화회담을 파기를 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나 스테머나 그다음에 뭡니까? 매크론 이 사람들을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공격하는 찬스가 왔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번에 브릭스에 누가 관여됩니까? 이란, UAE, 이집트가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푸틴은 뭐를 추구하고 있냐? 호메니안 정부가 아닌 자유 이란의 개발과 뭡니까? 그 다음에 자원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500%의 뭡니까? 관세 플러스 생션을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무엇을 저지하고 있습니까? 브릭스의 뭐예요? 라이즈.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미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쇠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솔로로 가고 있어요. 근데 브릭스가 너무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아프리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하고 5개 정상회담을 즉각적으로 열어버렸어요. 거기 초대받은 나라가 이제 세네갈, 그다음에 리베리아, 가봉, 기니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뭡니까? 다 누구예요? 브릭스에 아직 가입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뭘 알 수 있습니까? 트럼프는 이제는 영국식 뭡니까? 제국주의적 경제, 커런시 컨트롤 경제에서 벗어나서 뭐를 하고 싶다고 이 아프리카에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미안한데 저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USAID가 캔슬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너가 돈을 못 받지.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에이드, 지금 너에게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드를 하고 싶다. 너희가 지금 금도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도 많고, 가스도 많고, 지하장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랑 교역하고 싶다라는 새로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멀티폴라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의 세력을 다 잡고 있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 커런시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리미트된 인구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 4%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뭐야? 40%현 멤버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4%의 미국, 4.5% 유럽, 그리고 40% 브릭스. 나머지는 뭐죠? 약 50% 누구예요? 아프리카, remaining country,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인 것입니다. 여기 마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내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을 해갖고 팔을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첫 번째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관세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를 저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커런시 디벨롭먼트, 기축 통화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급할까요?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방, 특히 웨스턴 유로피안들은 무엇을 노력했냐? 그동안 러시아하고 중국을 원수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서구 유럽이 전 세상을 500년 동안 지배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원 수탈 확보.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력 확보.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해양로, 유통로 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지금 만들었냐? 우리도 가장 빠른 유통로를 만들어내자.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래서 남방에 지금 현재 1대1로를 중국이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방 1대1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명 North East Passage예요. 지금 뭡니까? 새로운 아이스 실크 로드. 이거는 얼음이 가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새로운 가장 빠른 길을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가장 빠른 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인 것입니다.
트랜스사이베리아 레일, 그것은요 낮은 선봉과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특히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만약에 한국이 갖고 있는 매그네틱 트레인 자기 부상 열차를 사용한다면 17시간 하루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6일의 트랜스포테이션을 하루 안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디피트합니까? 서구의 영화를 디피트해버려요. 무서운 경쟁에 들어갔죠. 그 트럼프가 왜 알버타, 캐나다를 NX하려고 합니까? 왜 캐나다한테 NX하려고 하죠? 왜 그린랜드를 NX하려고 합니까? 이것은요, 아이스 실크로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에 들어갔어요. 멀티폴라 시대의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중국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를 알아서 허점을 치는 것이 그를 비판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교역과 모든 석유가 어디부터 와요? 이제 서쪽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려면요, 굉장히 말라카 해협을 통해야 됩니다. 말라카 해협으로 약 60%의 교역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게 봉쇄됐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러시아는 사실 1904년, 1905년에 프락지, 영국이 일으킨 로일 전쟁에 왜 패했죠? 프락지 전쟁에 일본한테 1대 10의 강력한 뭐를 갖고 있어서 발틱 함대인데 하루 만에 스시마 해전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영국이 뒤에서 조작을 했죠. 수에즈 канal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6개월을 들려서 오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서플라이, 후방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스시마를 통할 때는 이미 다 탈진 상태에서 연료, 물, 양식, 기름 다 바닥난 상태에서 간신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톡만 가려고요. 스시마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서 반짝반짝하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명적인 로일 전쟁의 패배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보상으로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이씨조선이었죠. 그것을 갖다 보상으로 준 협약을 뭐라고 합니까? 영일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제 전쟁의 새로운 컴피티션, 경쟁자 브릭스가 나섰습니다. 브릭스의 수장인 푸틴을 트럼프는 이제 완벽하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생션을 때릴 것인지 아니면 그가 500%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제는 푸틴이 네고시에이션 테이블로 불러내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고 이제는 브릭스에 무엇을 막으려고 합니까? 기축 통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시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에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는 미국의 급동 그 팔리시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